전남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한 민주당에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될지 지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7월 1일 민선 8개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이 교체된 시군에서는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뭄이 심각합니다. 섬마을은 제한급수에 들어갔고 농토도 타들어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소속 단체장 7명 당선으로 무소속 돌풍이 분 전남. 그동안 텃밭 역할을 자처해준 도민들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더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역민들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은 7명. 전체 시장 군수 22명 가운데 31.8%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과 변화를 약속하고도 반성 없이 무원칙한 공천으로 곳곳에서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목포에서는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 공천에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인 현 시장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무소속 당선인 7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목포 지역 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입장문을 통해 전남 지역민의 뼈아픈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의 미비점도 당 혁신 방안에 담겠다고 또다시 약속했지만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는 7월 1일 민선 8개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 교체 시군에서 인수위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영암, 강진, 장흥, 진도군수 등 당선인들은 오늘 인수위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안 등급 심사 등 신원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인수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인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단체장이 바뀌는 시군에서는 오는 7월 1일자 정기 인사의 경우 고위직 인사를 미루고 6급 이하 직원들의 전보 인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을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로 목포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백동규 후보와 최현주 후보는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박유정 후보는 비례로 당선돼 목포시 의회에 입성하게 될 정의당 목포시 의원은 3명에 달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들께서 저를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들께서 저를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준 그 뜻에는 지난 전남 교육에 잘한 것은 잘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혁신하라는 그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전남 교육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방금도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우리 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수능 성적이랄지 이런 학력들을 최소한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지원하는 행정, 교육행정이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굉장히 교육가족들과 또 도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개선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셨었잖아요. 네. 당연히 추진하시겠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상급식 실현할 때 처음에는 다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아주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역 소멸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법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감이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소멸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임기 내에 우리 전라남도 초, 중, 고 학생 1인당 20만 원, 월 240만 원의 교육 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최근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 문제가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십니까? 우선 학력 향상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왜 학력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작해야 되겠고, 이 평가는 기존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등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지금 그 교육력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하기 위한 평가를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반을 나누어서 우수반, 열등반 나누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교실 안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준별 수업에 선생님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AI 기기랄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을 활용해서 수준별 교육을 한다면 교육력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교육감 당선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 동안에 전남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또 우리 교육을 지원하는 행정의 신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강화해서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제가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섬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하고 있는데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없어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넙도의 유일한 저수지입니다. 12,000제곱미터 면적으로 넙도 주민 560여 명의 식수원입니다. 수원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15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0%나 줄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지난달 15일부터 이 섬마을은 2일 급수 5일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빨래와 설거지는 물론 화장실 이용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간 맨날 우비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씻지를 못하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고 잘 못 가고 좀 참고 그러죠. 완도 지역 다른 섬도 물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일도 저수율은 23%, 금일도 저수율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섬마을 각 집마다 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물 부족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 대책으로는 강력 상수도물이 오는 것이 영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인근에 있는 간정물을 최대한 펌핑을 해가지고 지난달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평균 3mm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한급수 확대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처럼 심한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에 갑작스러운 오리 무리까지 출몰해 모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두렁에 오리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논을 헤집으며 심어진 모를 쪼아먹느라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텃새로 활동하는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논에는 가끔 몇 마리만 보였지만 올해는 논두렁을 찾는 오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많은 오리가 거쳐간 듯 논 한가운데는 아예 구멍이 뻥 뚫린 듯 비어 있습니다. 모리가 헤엄치면서 먹이 활동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어놓은 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적을 울려 오리를 쫓아봐도 그때뿐. 인기척이 사라지자 오리들은 곧바로 다시 논두렁에 내려앉습니다. 농민들은 심한 가뭄에다 낮과 밤을 불문하고 논을 찾아오는 오리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이 철새 보호 지역이다 보니 새를 쫓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정말 우리가 세대가리 하는데 오리가 그리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류 전문가는 심한 가뭄으로 인근의 습지가 마르면서 먹잇감이 부족해지다 보니 오리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논두렁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가뭄이 들어가지고 주변 습지도 말라 있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없어서 논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오리 피해를 줄이려면 오리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와 모내기 시기를 조율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역대급 가뭄에 오리라는 난데없는 불청객까지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전라남도가 가뭄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16개 시군에 관정 개발과 양수장 설치에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수답 등에는 양수기와 급수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5%로 이달 말까지 모내기 용수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동아보건대학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동아보건대는 올해부터 3년간 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회복지 상담과 레저 조경 분야에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체계를 만들어 수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수협은 수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7cm 안팎의 감성돔 7만 마리를 목포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목포 수협은 지난해에도 북한 앞바다에 감성돔 7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감염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30명, 전남 429명으로 광주는 19일째, 전남은 13일째 각각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소규모 증감은 반복됐지만 대체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해 제2회 정부 추경에 편성한 운수 종사자 한시 지원금 245억 원을 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속 법인 매출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버스 등 전남 지역 8천여 명의 운전기사에게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해남군은 오는 7일 해남 군민광장에서 신청사 개청식과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새로운 해남 100년 출발을 알리는 해남군청 신청사 개청식은 청사 신축 경과 보고와 제막 행사에 이어 식전, 식후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남군 신청사는 7층 규모의 군청사와 5층 규모의 군의회 청사 등 연면적 18,0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됐고 지난해 8월 완공됐지만 코로나19와 군민광장 조성공사 등으로 공식 개청식 행사를 미뤄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진도 다시래기 공개 행사가 내일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진도 다시래기는 초상을 치를 때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노는 진도 지역의 민속극으로 지난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